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화요일날 찾아왔습니다. 어, 삶의 지혜를 배우는 노노교실. 자, 오늘 11월 17일이죠. 11월 달도 벌써 중순이 지나버렸어요. 시간 참 빨리 가는데 거시기 하죠. 예. 저도 참 거시기 해요. 자, 오늘 저번 시간에 한 4문장을 했는데, 저번 시간에 한 문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대처를 보면은 군자는 사람들의 어떤 선한 행동, 선행을 보고 더 잘하도록 도와주는 게 군자고, 그 다음에 소인은 현자들을 보면은 배가 아파요. 잘난 사람들 보면 배가 아픈 게 소인배들이에요. 그래서 소인들은 보통 사람들이 선한 행동을 하면 일부러 방해를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악행을 하면 도와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그 다음에 이제 17번 개강자가 나왔어요. 개강자가 나온다 그러면은 개강자가 나왔다 그러면 공자님이 68세 이후다 이렇게 알고 계시라고 그랬어요. 논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논어나 아니면 맹자나 이런 고문으로 공부하시는 통감이라든가 고문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인명이라든가 지명이라든가 이걸 풀어요. 그냥 이게 인명인지 지명인지를 모르고 풀거든요. 그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어에서도 개강자가 딱 나왔다 그러면은 그 시대가 공자님이 14년 동안 돌아다니시다가 노나라 고국으로 돌아오시고 난 이후 그때의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요 논어 안에도요 사실은 그때 이야기한 게 많이 들어있어요. 양면을 갖고 있거든요. 그때 이야기한 게 참 많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개강자가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서 물었어요. 정치에 대해서 물으니까 공자가 대답하기를 정치라는 것은 바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르게 하는 것이다 하면서 자네가 바르게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감히 바르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모든 백성들이 다 따라서 바르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요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요순. 자, 요순 하면 우리가 요순 딱 나오면은요. 태평 시대를 요순이라고 그래요. 요순이 천하를 인으로써 거느린다면, 자, 솔자요. 요순이 천하를 인으로써 거느린다면 백성들이 따르고, 백성들이 연이면 써이 민종지. 요순이 천하를 인으로써 거느리면 백성들이 그를 따르고. 여기도 말일 면자보다는 말일 이자가 더 낫겠네요. 인으로서 다스리고 백성들이 그를 따르고. 그 다음에 이제 요순은 요임금과 순임금이 나오면 항상 태평세월이었어요. 그럼 반대로 누구예요? 예, 맞아요. 걸주예요. 잘하시네요. 자, 걸주입니다. 걸주솔, 천하이. 그럼 걸주는 뭘로서 다스렸겠어요? 폭력으로 다스렸죠. 폭력으로 다스렸습니다. 폭력으로 다스리니 백성들이 그를 따랐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요순이 다스릴 때는 백성들도 요순처럼 했고, 그 다음에 걸주가 다스릴 때는 백성들도 걸주처럼 했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나라가 공자님이 떠날 때도 서공이 노나라를 떠날 때도 온 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말씀드렸는데 노나라가 전부 다 투계에 미쳤다고 그랬어요. 투계에, 임금도 투계에 미쳤고, 그 다음에 계시들, 맹시들, 숙시들도 투계를 했었어요. 투계를 해갖고 돈 따먹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투계를 하니까 백성들도 눈만 뜨면 투계에, 거의 온 국민이 투계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누구예요? 노자를 만나고 오니까 나라가 전부 다 그냥 일도 안 하고, 일 안 해요. 그냥 일 안 하고 다 집어 던지고 전부 다 투계에 빠져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나라가 거의 망한 꼴이 되고,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계시들이 소공을 갖다 내쫓아버렸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임금,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은 따르게 돼 있어요. 지도자가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도자가 궁안에서 여자들에게 남장을 시키는 걸 좋아하니까 여자들도 모든 백성들도 다 남장하는 걸 즐겼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개강자가 지금 개강자 계속 나와요. 그래서 요 내용은 개강자가 어느 때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하는 게 아니고 아마 한 자리에서 이 질문을 했고 그리고 나서 자네가 바르면 누가 감히 바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개강자 그 다음 걸 또 물어봐요. 개강자 환도하여 환도 환자는 이 환자는 우리가 근심한 그래요. 그럼 우리가 근심우가 있고 근심한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심우자는 항상 마음속에 오래전부터 갖고 있는 걱정거리를 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환이라는 거는 어떤 사건의 계기가 돼가지고 근심하는 것을 환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 그래서 우환이라는 말을 쓰는데 자, 뭘 걱정을 하느냐? 도둑을 걱정을 했다. 도둑도자요. 도둑도자는 침 흘릴 선자라고 그랬어요. 이 글자가 침 흘릴 선에다가 그릇이에요. 그래서 남의 그릇에 침을 질질 흘리는 것을 도둑이라 한다 그랬어요. 내 것이 아닌데도 그것을 갖고 취하는 것, 내 것이 아닌데도 취하는 것을 도둑이라고 하죠. 비기유이 취지라 해야 돼요. 이 취지, 비기유이 취지 이렇게 소유한 것이 아니면서 그것을 취하는 거. 자기 소유가 아닌데도 그것을 취하는 거. 이게 도둑이에요. 도둑은 내 것이 아닌데 취하는 것을 도둑이라고 한다. 근데 도둑을 근심하여 환도하여 문어 공자한데 공자에게 물었어요. 공자님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도 개강자가 물었는데 공자 대왈 이렇게 말했잖아요. 개강자는 상대부예요. 상대부니까 임금 다음이에요. 여기서 왕 다음이기 때문에 벼슬은 되게 높아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공자라는 칭호를 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제자가 이걸 썼다 그러면은 자왈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나라 노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노나라 노노, 제나라 노노, 고노노 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문어 공자한데 공자 대왈 공자께서 말씀합니다. 개강자가 도둑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에요. 이 도둑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공자께서 뻔한 대답하시죠. 구자지불욕이면 구자는 진실로 구 또는 뭐 만약 구 이런 식으로 만약 구 자지불욕 자자는 그대자 당신자 2인칭입니다. 갈지자. 여기서는 갈지자는 주격조사로 쓰고요. 불욕, 욕자는 탐욕, 욕심욕자, 하고자 할 욕자지만은 여기서는 욕심욕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자네가 이제 나이가 한참 어리니까 자네가 탐욕스럽지 않다면 이렇게 돼요. 자네가 탐욕을 부리지 않는다면 공자 대활에서 자네가 만약에 탐욕을 부리지 않는다면 수상지라도 숫자 비록 숫자 비록 뭐뭐 할지라도 뭐뭐 한다 그랬습니다. 비록 뭐뭐 할지라도 뭐뭐 한다. 비록 상지라도 상자는 상줄상이에요. 상줄상 비록 상을 주더라도 그러면 상을 주더라도 그러면 갈지차는 그들에게 상을 주더라도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부절이니라 앞에 뭐라 하면은 사지위도 이렇게 돼요. 사지위도 부절이니라. 절자는 훔칠절. 개강자가 도둑을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도둑이 많았는지 어쨌는지 도둑을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도둑이라 한다면은
이 계시 집안에서는 계시 집안 자체가 도둑이잖아요. 계시 집안에서는 계시 집안은 뭘 훔쳤냐면은 나라에 뭘 훔쳤어요? 권력을 훔쳤어요. 그럼 계시도 도둑이에요. 그죠? 나라의 권력을 훔쳤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는 나라의 권력을 훔쳤고, 그 다음에 개강자는 뭘 훔쳤어요? 장자 자리를 훔쳤어요. 장자 자리를. 이 개강자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은 개환자잖아요. 개환자입니다. 아버지가. 근데 개환자가 공자를 쫓아보낸 장본이기도 하지만은 공자를 벼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본이기도 해요. 근데 그 개환자가 좀 개환자는 그렇게 악하진 않았어요.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하는 거는 좀 강하게 하는 거는 밑에 사람들이 기어 올라오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또 넘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방어하는 쪽에서 한다, 이런 식으로 자기 변명을 늘어놓는 친구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아버지 개평자가 죽고 나서 이 개환자가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그때 양호라든가 누구예요 또 얼른 이름 생각 안 나는데 그런 밑에 가신들이 들고 일어섰었어요. 근데 이제 이 개환자가 병이 들어서 죽어요. 병이 들어서 죽는데 그 아들 개강자는 본 자식이 아니고 첩의 자식이에요. 첩의 자식인데 개환자의 본 정실 부인한테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다 보니까 첩의 자식인 개강자가 자기가 장자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개강자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가 봐요. 안 들었으니까 뒤에 이제 정실 부인을 하나 또 맞이를 했는데 부인이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환자가 병으로 죽습니다. 죽으니까 자기 신하에게 정상이라는 신하가 있어요. 그 정상이라는 신하에게 불러요. 몰래 개강자 몰래 불러요.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 부인이 나는 곧 죽는다. 근데 내 부인이 만약에 아들을 낳으면 애공에게 가서 이 아들을 내 혈통을 잇는 장자로 만들고 만약에 내 부인이 딸을 놓으면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강자에게 적통을 그냥 줘라. 이렇게 하면서 죽어요. 죽으니까 이 정상이라는 인물이 알았다 해놓고 이제 기다리는데 부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으니까 그 아들을 데리고 이 정상이 그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애공에게 가요. 애공에게 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애공께서 개환자가 돌아가실 때 적자로 이 갓난아이로 해달라고 했다. 그러니까 애공이 그러냐 그러면은 장자의 그 적통을 잇는 어떤 의식을 치러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어디 애기가 어디 있어? 라고 이제 보러 갑니다. 보러 가고 이 전상은 애공에게 그 말을 하고 바로 이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왜겠어요? 이 나라로 도망간다는 게. 나중에 개강자가 그 사실을 알면 전상 가만두겠어요? 죽여버리지. 그러니까 이제 전상은 바로 이 나라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그 상황에 애공이 아기를 보러 갑니다. 아기를 보러 가는데 가서 보니까 아기가 죽어 있어요. 아기가 누가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공이 헐 이거 어떡해? 이제 이런 상황에 있다가 어쩔 수 없이 개강자가 자연히 적자가 돼버린 거예요. 아기가 죽어버렸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애공이 이 정상에게 연락을 해요. 너 와라. 이런데도 정상은 오질 않습니다. 이 개강자는 이름이 비예요. 자, 비. 살찔 비자예요. 이름이 비인데 이름이 비인 거 보니까 이 개강자는 되게 뚱뚱한 사람 같아요. 근데 우리가요, 저도 좀 살이 통통이 쪘지만은 만화에 보면은요, 요런 사람들이 뚱뚱해갖고 배가 이렇게 나가지고요, 수염은 이렇게 생겼어요. 또요. 아주 그러고 간사스럽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비유를 해놨는데 이 개강자가 그런 사람 아닌가. 배는 이렇게 나가고 수염은 이렇게 돼가지고 아주 욕심이 온 몸에 쫀득쫀득 붙은 그런 몸이야. 그런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강자 비. 근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개강자는 뭘 훔쳤어요? 그래서 이 장자 자리를, 적자 자리를 훔쳤죠. 그래서 개씨 집안, 자기 집안도 도둑이고 자기도 도둑이에요. 근데 도둑 집안의 도둑인데 무슨 도둑을 걱정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도둑을 걱정한다는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공자는 그 사실을 다 아니까 단 자네가 욕심을 내지 않으면, 자네가 탐욕스럽지 않으면 비록 상을 주더라도, 도둑질한 사람에게 상을 줘요. 상을 주더라도 그들로 하여금 도둑질을 하려고 해요. 그들로 하여금 도둑질을 하려고 시켜도 부절, 훔치지 않는다. 시켜도 안 한다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을 줘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 개강자는 그러면서 아마 조금 뭔가 좀 찝찝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까 여순하고 걸주를 이야기하듯이 밑에 사람들은 윗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해요. 윗사람이 하는 대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계시 집안이 권력을 훔쳤다고 그랬잖아요. 권력을 훔치니까 밑에 가신들도 계시의 권력을 훔치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지우개가 되게 안 지워지네요. 진짜 안 지워지는데, 이렇게 쓴가요? 이렇게 쓰나? 이거 아니고 요 있잖아 이거. 생각이 얼른 안 나는데. 만자 이렇게 쓰네요. 거꾸로. 자, 이렇게 써요. 죄송해요. 안 쓰다가 쓰려면 헷갈려요. 만장. 그 다음에 해도, 만장해도, 그 다음에 야용, 요것도 해, 가르칠 회자예요. 해음, 요런 말이 있어요. 만장해도, 이 가르칠 회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감출장이고, 이거는 속일 만자예요. 속일 만자, 감출 장자, 도둑도자. 이거는 세불릴 야자죠. 불릴 야예요. 그 다음에 얼굴 용자, 가르칠 회자, 음란할 음자입니다. 그래서 만장회도요, 야용회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감추는 것을 제대로 감추질 않아요. 그러니까 장난치듯이 감춰요. 이거는 만용은 감춘다는 게 깊숙이 감춘 게 아니고 남이 보는 상황에서 감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견물생심이라고 자기가 입으로 떠들었어요. 나한테 엄청나게 귀한 보물이 있어 라면서 나 여기다 어디 숨겨놓을 거야, 여기다 둘 거야 라고 떠들고 있으면은 그건 뭐예요? 당신 상대방 보고 도둑질을 해가라는 뜻하고 같아요. 그래서 만장회도라는 거는 그렇게 물건을 대충 간수하게 되면은 도둑을 가리키는 것과 같다. 견물생심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야용회음은 좀 거시기 한디, 야용이라는 말은 얼굴을 꾸미는 게 야용이에요. 내 모습을 꾸미는 게 야용이거든요. 이거 얼굴과 모습을 꾸미는 거는 음란함을 가리키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음란함을 가리킨 것과 같다. 그러니까 너무 야하게 행동을 한다면은 사람들로 보이고 이렇게 시선을 오게 만들잖아요. 시선을 오게 만든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좀 더 가볍게 여기잖아요. 우리 그런 게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너무 야하게 하고 다녀. 그럼 저도 눈이 가요. 그냥 젊은 사람들이 막 가슴이 너무 파지고 엉덩이가 보일 듯 말 듯 하면 누가 그걸 안 보겠어요. 쯔쯔쯔 하면서도 보게 되죠. 남자분들은 뭐 좋아서 볼 것이고, 이제 이런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만장회도요, 야용회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불러들인다는 뜻이에요. 내가 불러들인다는 거, 그런 뜻입니다. 자, 18번. 그런 개강자가 도둑을 근심한 것을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계시는 권력을 훔쳤고 강자는 장자 자리를 훔쳤다. 그런데 무슨 도둑을 걱정하느냐, 이거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19번이에요. 개강자 문정어 공자왈. 자, 앞에서도 우리가 개강자 문정어 공자왈 이랬었어요. 그죠? 그런데 또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또 물어봐요. 여살무도하며
여살, 살자는 죽일 살자라고 그랬어요. 죽일 살자는 가말 쇠도 됩니다. 사람을 하나하나 죽이고 나면은 숫자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가마다 쇠 그럽니다. 무도하여 이치 유도인데 이치 취자는 나아갈 취 그럽니다. 이치 유도인된 하여 한이 있고 공자대활 자위정에 언용살일이요. 언자는 이때 문장 앞에 이렇게 있을 때는 어찌 차라리 이러는데 여기서는 어찌 언자입니다. 언용살이요. 자욕선이면 이민선의리니 군자지덕은 풍이요. 바람풍자입니다. 풍이요. 소인지덕은 초라 풀초자입니다. 소인지덕은 초라. 초상지풍이면 상자는 윗상이라고 해도 됩니다. 여기서는 초상이라 하면은 여 상자가 숭상할 상, 높일 상 그래요. 그런데 요거랑 같이 써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음가가 같잖아요. 그래서 초상지풍이면 필언이니라. 언자는 누울 언자예요. 누울 필언이니라. 다시요. 개강자 문정어 공자왈. 개강자가 공자에게 어조사어자 누구누구에게 정사를 물어 말하기를. 자, 물어서 말하기를. 여살무도하면 여살무도 그랬어요. 여살무도. 자, 여살무도 여살무도하여 이치유도인데, 자, 이치 나아갈 이치 그 다음에 유도 그랬어요. 자, 무도와 유도가 딱 나왔는데 여살무도하여 이치유도하면 그랬어요. 이치유도인데 이 말은 무도한 자를 죽여서 만약에 이거는 만약이에요. 가정이에요. 만약에 무도한 사람을 죽여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이 없는 사람을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앞에서 우리가 문장에서 보면은 제지이형이란 말이 있어요. 제지이형. 이형, 형벌로서 다스린다면, 형벌로서 가지를 한다면, 형벌로서 다스린다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백성들을 무조건 법으로서만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 같은 말인데 여기는 더 무서워요. 형벌로서 다스리는 게 아니고 죽여버린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나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제 나라도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발목을 잘랐다고 그랬잖아요. 임금이 발목 자르는 걸 즐겨가지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개강자가 백성들이 자기 말을 안 들어주고 자기가 뭘 하면은 백성 다 들고 일어서고 이러니까 이제 화가 나겠죠. 그러니까 공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어떻게 위정자로서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나 이러면서 이제 하루는 바르게 당신이 바르게 된다라고 하니까 거기서는 그냥 제대로 안 듣고 그 다음에 다시 묻기를, 무도한 사람, 공자도 무도한 사람을 싫어하지 않느냐, 무도한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나서 이치유도라, 도가 있는 곳으로 나아간다. 이건 뭐예요? 죄가 있는 무도한 사람을 한두 사람 딱 죽이면은 그 다음 사람들 조용하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한 명을 딱 데려놓고 혼내주면은 다른 놈들은 전부 다 조용해요. 그래서 그걸 뭐라냐면 일벌백계 한다는 뜻이에요. 일벌백계. 그러니까 일벌백계보다 더 잔인하게 나오겠죠, 여기는. 자, 무도한 사람을 죽여서 유도한 쪽으로 나아간다면 이것을 이제 살인을 갖다가 수단으로 쓰겠다 이 말이에요. 살인하는 것을 수단으로 쓰겠다. 그런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 잘 듣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대답합니다. 자위정에, 자네가 정치를 함에 있어서, 자네가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언용살이요, 어찌 죽이는 것을 쓰리요.
어떻게 살인을 한단 말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정치를 한다는 사람이 백성들은 자식 같고 임금이나 유정자는 부모 같다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그런 행동을 하겠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욕선이면 자네가 선량하고자 한다면, 자네가 선하고자 한다면 민선의리니 백성들도 선할 것이고, 자네가 선을 하고자 한다면, 선으로 베풀고자 한다면 백성들도 선을 할 것이다. 앞에서 말하듯이 인으로서 정치를 하면 백성들은 인으로 따르고, 폭력으로서 정치를 한다면 폭력으로서 따르듯이 자네가 선으로서 한다면 백성들도 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시경에도 나오고 서경에도 나오는 말이에요. 비슷하게. 군자지덕은 풍이요 그랬어요. 군자지덕은 풍이요. 자, 군자의 덕은 바람이요 그랬어요. 바람이고 소인지덕은 풀이라. 자, 비유를 했죠. 군자의 덕은 뭐에다 비유했어요? 바람에다 비유했어요. 그 다음에 소인의 덕은 풀에다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초상지풍이면 필언이라. 풀 위에 바람이 불면 반드시 눕는다. 풀 위에 바람이 불면 반드시 눕게 돼 있다. 바람이 부는데 풀이 어떻게 안 눕겠어요? 그죠? 바람이 동쪽에서 불면 풀은 어떻게 누워요? 전부 다 서쪽으로 싹 눕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군자의 덕을 바람이라고 그러고 소인의 덕을 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냐면 풍교라는 말을 써요. 풍교라는 말을 써요. 풍교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법으로서 제한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유행처럼 한 사람 두 사람이 좋은 일을 하고, 우리가 이러면 마스크 쓰는 것도 그러잖아요. 한 사람 두 사람이 자진해서 마스크를 다 쓰니까 다른 사람들도 나도 써야지, 어머 저기 썼네, 그러면 나도 괜히 벗고 있는 내가 쪽팔린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얼른 쓰죠. 그런데 누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도 저건 저걸 꼭 쓰고 있나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스스로 한다고 하는데도 나라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자꾸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1.5단계로 올라간다는데 이제 뭐 벌금까지 내잖아요. 이렇게 공공시설에서 마스크를 안 끼면은 벌금 낸다 뭐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식당에서도 딱 밥 먹을 때만 열고, 근데 식당 가거나 커피숍 가면 거기 열고 있어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유리창으로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저렇게 다 열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그 관심을 좀 갖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덕으로서 다스리면 백성들은 그 덕으로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개강자가 폭력으로서 정치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죽인다로 하는 거는 폭력이잖아요. 폭력으로서 하는데 백성들을 제지이용하며 형벌로서 한다면은 어떻게 해요? 백성들은 법망을 피해 가려고만 하지 부끄러움이 없어요. 지금 우리 보통 우리가 뭐 무인 카메라 이런 거 설치해 놓잖아요. 자진해서 이거를 밟을 생각을 안 하고 샥 가다가 거기만 있으면 딱 쓰고 그러잖아요. 법망을 피해 가려고만 하는 거예요. 벌금이 무서우니까. 법이 무서운 게 아니고 내 양심이 무서운 게 아니고, 양심에 갇히게 되는 행동을 한 걸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돈 나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아무래도 물질적인 사회고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지만은, 공자가 말하는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래서 유교에서 말하는 유교에서 말하는 이 풍속은 억지로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물질적인 것으로 해서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항상 남을 배려하고 그 다음에 검소하고 그 다음에 항상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거, 이걸 가리키는 게 유교예요. 유학입니다. 그걸 공부하는 것이 저희들이고요. 자, 그래서 19번은 개강자가 또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물었는데 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면 백성들도 덕으로서 받아들인다. 그렇게 무섭게 죽이고 이런 폭력은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덕만한 것이 없죠. 덕만한 것이. 자, 그 다음에 아이고 문장이 되게 긴데 어쩔까요? 되게 길어요. 되게 긴데. 다음에 달하고 문하고의 차이예요. 문, 달 차이입니다. 더 가니까 생각나는 문구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쓰죠. 좁은 호자요. 아마 비슷한 문구는 많이 봤어요. 비슷한 문구 많이 봤죠. 자, 상호 불여 신호요. 신호 불여 심호요. 심호 불여 덕호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누가 이야기했냐면 그 당나라 때에 마의선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당나라 때에 마의선인 맞자요. 마의 그러니까 이 삼배 옷을 입고 다닌 사람인가 봐요. 선인 신선 같은 사람이에요. 신선 삼배 옷을 입고 다니는 신선이라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마의선인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마의상서라고 있습니다. 마의상서라고 있는데 이 마의상서에 들어있는 내용이랍니다. 저도 마의상서 이런 거는 읽어볼 여건 안 되죠. 책이 없으니까요. 그죠? 뭐라고 되냐면은 상호 불여 신호요 하면은 상호라는 거는 얼굴빛이 좋아요. 얼굴빛이 좋아. 얼굴빛이 좋은 것보다는 뭐가 좋아요? 몸이 좋아야 돼요. 얼굴이 이렇게 좋은 것보다는 몸이 더 좋아야 돼요. 그 다음에 몸이 좋은 것보다는 뭐가 더 좋아야 되겠죠? 마음이 더 좋아야 되죠. 몸이 좋은 것보다는 마음이 더 좋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음이 좋은 것보다는 뭐가 더 좋아요? 덕을 좋아해야 되겠죠. 그래서 덕이 최고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어떤 젊은이 하나를 만났어요. 젊은이를 만났는데 이 젊은이가 딱 보니까 이 사람이 간상을 좀 봐요. 딱 보니까 완전히 얼굴 간상을 보니까 내일 모레 죽을 상인 거예요. 어떤 모습인데 죽을 상인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얼마 안 가서 죽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람한테 가까이 가서 그래요. 당신 곧 죽을 상이다 솔직히. 그러니까 일 조금씩 하고 좀 몸을 좀 아껴라. 왜 그렇게 일을 하냐. 얼굴이 지금 완전히 죽음의 사신이 와 있는데. 그러고 하니까 그래도 지금 제가 많이 힘듭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네요 이러고 나서는 돌아서 가지고 오면서 내가 곧 죽게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죽을 수 있다라는 소리까지 들으니까 더 자신이 비참한 거예요. 얼굴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서 죽을 수 있으니까 몸을 더 아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머슴인데 어떻게 몸을 아껴요? 아낄 수가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터덜터덜 일을 끝내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보니까 자신이 이제 비참하잖아요. 그런데 냇물을 건너려고 하는데 냇물을 건널 때 이 나뭇잎 있잖아요. 나뭇잎 하나에 개미가 한 몇 마리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개미들이 나뭇잎에 물이 있으면 막 안 빠져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런 게 보여요. 이런 미물도 살려고 이렇게 바둥거리는데 내가 굳이 이러면서 본인이 이제 살고 싶지 않다고 했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 뭐하나 이랬는데 이런 개미들도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걸 보고 나서는 나는 이 개미들보다 낫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 개미들을 살려줘요. 자기가 좋게 떠서 이렇게 밖에다 이렇게 주니까 개미들이 인사하고 갔겠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갔어요. 그러고 나면서 본인이 그 개미하고 참 비유를 하면서 본인이 좀 더 마음을 느긋하게 가졌나 봐요. 그리고 나서 한 며칠 있다가 그 스님인가 누군가를 또 만나요. 자네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졌나? 얼굴 좋아졌어. 일은 똑같이 하는데 얼굴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냐면 아무래도 같은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머슴 일을 하더라도 내가 이거를 평생 동안 이 일을 해야 된다고는 자기 자신을 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부터 막 몸이 다 죽을 상인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벌써 얼굴 상이 좋아지고 몸도 좋아지고 마음도 편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복 받고 살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항상 덕을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0번에 우리 잠깐 보기는 할게요. 자장문 사하여 사가이지 달의 있고, 사하여 사가이지 달의 있고, 하자는 어찌하, 사자는 보통 우리 문장에서 요 사자가 오면은요, 요것도 있고를 이 사거든요. 이거 사, 지시사, 이것이라는 지시사예요. 그런데 이 사자는 요것이 키를 뜻하는 글자고요. 키. 요 글자는 도끼를 뜻하는 글자예요. 도끼 근자. 그런데 이제 요 키는 보통 엄마가 쓰고 도끼는 아빠가 쓰죠. 그러면은 엄마는 아침 저녁으로 키질을 해요, 이거. 그 다음에 아빠는 날마다 도끼를 들고 나무를 해갖고 와서 나무를 패요. 또 그렇지 않아요? 장작을 패잖아요. 그래서 이거 저거 이거 이러는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나이 드시면은 어떤 명사를 다 까먹어요. 저도 보니까 나이가 드니까 명사부터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이렇게 잘 까먹으면서 아 그거 좀 갖고 와봐, 그거 야 저거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사가 된 거예요. 이 두 개를 합쳐서. 자, 그러면서 이것을 이꼬르 이사자로도 쓰는데 뭘로도 쓰냐면 문장에서는 고축자로도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 가위지 달이 있고, 달자. 자왈 하제오. 자, 자장이 물었어요. 자장은 공자님의 제자 중에 말씀드렸는데 십철 제자에 들지는 않는데 지금은 공자 사당에서 제사밥을 먹고 있는 제자입니다. 십철 제자는 아닌데, 그런데 이제 자장이 우리가 요 논어 안에 자장이라는 명칭까지 갖고 있잖아요. 조그마한 이 명칭까지 갖고 있을 정도로 자장은 대단한 제자예요. 하여튼 그 시대, 공자님 시대에 공자 제자 중에 인물이 가장 뛰어났으며 그 다음에 머리가 제일 좋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장이 물었다. 사하야 사가이지 달이 있고 그랬어요. 사가 선비는 어떻게 하면 통달했다고 이룰 수 있습니까? 그렇게 돼요. 하여 선비가 어떻게 하면 고측자 고측자의 면 가위 뭐뭐라고 이룰 수 있다. 지달 통달했다고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통달했다고 이룰 수 있느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라는 거는 옛날에 이 춘추시대에서 사는요 뭐냐면은 지금의 말하면 지식인을 사라고 한다 보시면 돼요. 지식인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의 TV에서 좀 유명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 친구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걸 달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식인들을 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달이라는 거는 통달한 사람들, 통달했다. 그러니까 통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지금 TV에 막 나오는 그런 입장일 거예요. 아마 자장은 그거를 되게 요구를 했었거든요. 자장은 자기가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게 엄청 꿈이었어요. 보면은 사람 지금 말하면 막 TV 매스컴 타고 막 이렇게 잘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기를 좀 바란 것 같아요. 그랬는데 지금 공자하고 대답을 어떻게 한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자왈 하제오 그랬어요. 하제오 무슨 말이냐? 뭐냐? 무슨 뜻이냐? 이 소위 달자여 네가 달이라고 이르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장이 선생님 어떻게 해야 달할 수 있습니까? 저 같은 사가 어떻게 해야 달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무슨 말이야? 네가 말하는 달이라는 게 뭐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네가 말하는 출세라는 것은 뭐야? 어느 기준을 출세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공자가 다시 되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장이 그 다음 대답이 나오는데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장 대활. 자장이 말합니다. 제방필문하며 제가 필문입니다. 내가 아는 달은 제방필문이고 제가 필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제방이라는 거는 뭐예요? 제방. 나라에 있어서 필문. 반드시 들려야 하며
들린다는 이 문이라는 거는 뭐냐면 명예를 이야기해요. 반드시 명예가 있어야 되며 이 말이에요. 방이라는 거는 방은 제후국가잖아요. 제후국가인데 제후국가 안에서 반드시 명예가 있어야 되며 그 다음에 제가 필문입니다. 제가 하면 가라는 거는 대부 집안이라고 그랬잖아요. 대부 집안에도 반드시 들려야 됩니다. 명예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온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전부 다 알아줘야지 그게 달 아닙니까? 라고 지금 자장은 이야기합니다. 제 생각은 온 나라 방 안에도 아니면 가 안에도 다 알아줄 수 있어요. 반드시 다 알아줄 수 있는 사람, 다 소문이 난 사람, 이런 사람이 달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여기까지 공자가 이거는 시문야라 그래요. 이거는 달이 아니고 문이다. 이것을 이제 끝냈어요. 문이다 그랬는데 여기 다음 요 연결은 그냥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죠? 우리 좀 남겨놨다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